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하나의 길로만 쭉 뻗어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대한 산맥 같죠. 어느 한 지점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변화라는 건 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광활한 풍경을 항해하는 수학자들의 아주 특별한 나침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 y는 fx 같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길 위에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딱 이 변화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글쎄요, 그보단 훨씬 복잡하죠. Z는 fxy처럼 거대한 산면에 더 가깝달까요? 어느 한 지점에 딱 섰을 때 360도 사방으로 길이 열려있는, 뭐랄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 셈이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방향들 속에서 변화율, 다시 말해 경사도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쵸? 그럼 일단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의 경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전략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60도 모든 방향을 한 번에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좋아, 일단 딱 정동쪽,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갈 때 경사가 어떤지 재보고 또 정북쪽, Y축 방향으로 갈 때 경사만 재보자, 이렇게요. 이것만 알아도 이 지형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축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한쪽에 편중되어서 경사를 측정하는 이 간단한 방법. 여기에도 아주 근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편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뒤 모양의 기호, 도가 바로 핵심적인 신호예요. 잠깐만, 이 함수는 원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 하나에만 집중할 거야. 전체 그림의 아주 좁은 단면만 볼 거니까 오해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동쪽이나 북쪽으로만 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동북쪽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산을 떠나서요,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감자칩 위입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는 감자칩 위에 p=0, 1이라는 지점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3 이라는 아주 특정한 대각선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바로 그 순간의 경사, 즉 그 방향이 얼마나 가파를지 궁금한 거예요. 축 방향도 아닌데 이걸 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좀 막막하죠? 여기서 수학자들의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복잡한 3차원 공간의 문제를요, 딱 우리가 가려는 그 경로만 잘라내서 시간에 따른 높이 변화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변수가 하나뿐인 1차원 미분 문제거든요. 정말 똑똑하죠? 자, 계산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첫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나타내는 경로 함수를 만들고요. 둘째, 이 경로를 원래 감자칩 함수에 쏙 집어넣어서 시간에 따른 우리의 높이만 나타내는 새로운 함수를 얻어냅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높이 함수를 미분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t가 0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하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경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왔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서 있던 그 지점에서 그 특정한 대각선 방향은 경사가 6인 꽤 가파른 내리막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방금 해낸 이 작업,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의 경사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 이걸 수학에서는 방향 미분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복잡하고 광활한 풍경을 마음껏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궁극의 나침반이자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 경사를 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힘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그 간단한 편도함수가 사실은 이 더 강력한 도구인 반향미분계수의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나침반의 동서남북 표시가 사실은 360도 중 단지 4개의 방향일 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건 그냥 수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연을 설명하는 언어거든요. 예를 들어 기상학자들은 이 방향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일기도 위에서 기압이 어느 방향으로 가장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읽어냅니다. 그래야 태풍의 경로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가 오늘 얻어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다차원의 세상에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까지 함께 알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한 쌍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이토록 놀라운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훨씬 더 흥미롭고 강력한 질문의 문을 열어주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산 어느 지점에 서 있든 가장 가파르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미적분학의 가장 아름다운 아이디어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죠.